여러분 행정계획 볼게요. 행정계획은 목표에 따라서 수단들을 종합 조정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이런 거를 행정계획이라고 해요. 행정계획이라고 해요. 거기 개념이 나와 있고요. 종류 보세요. 종류. 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그죠? 종합적인 계획, 특정 계획, 상위 계획, 하위 계획 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의 분류만 시험에 나와요. 자, 구속적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국토 이용 계획. 개념 안 물어봐요. 환권 계획. 권리 바꾸는 계획. 도시 계획. 도시 계획이 80년 후반 가서요, 두 개로 나눠져요. 도시 관리 계획이랑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 이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고, 비구속적인 건 좀 종합적인 계획. 환권, 구체적으로 권리 바꾸는 게 아니라 환지, 땅만 바꾸는 이런 도시의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종합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이 지금 종류죠. 그 다음에 교재를 보니까 제3목에 법적 성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적 성질. 이런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법을 집행한 행정행위처럼 국민한테 영향을 줘요. 행정행위의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구속적 계획은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잖아요. 기준에 불과해요. 뭐랑 비슷해요? 법 자체랑 비슷하죠. 법 집행이 아니라. 행정입법의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획이 입법이나 법 집행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적 계획은 행정행위랑 비슷한 거다 이 얘기야. 비구속적 계획은 추상적인 법 자체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결론이 뭐가 다르냐면 구속적 계획은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분으로서의 성질이 있어요. 다른 말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비구속적 계획은 처분성이 없어요. 소송의 대상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이제 법적 성질인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행정계획은 어떤 행정계획이냐에 따라서 행정행위의 성질도 있고 행정입법의 성질도 있어요. 결론은 행정계획은요, 행정계획에 따라 달라요. 법적 성질이. 개별적 검토설. 복수의 성질이다.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다.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푸냐면 뭉뚱그려서 그냥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물어봤어요. 그때 달라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개별적 검토예요. 하나 딱 지정해서 물어봤어. 환권계획 법적 성질 뭐예요? 행정행위의 성질. 국토종합계획 법적 성질 뭐예요? 행정입법의 성질. 그러니까 하나를 딱 지명해서 물어보면은 얘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뭉뚱그려서 그냥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물어보면은 그때 달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뭐 거기에 관한 판례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 행정계획은요, 그 절차 이렇게 나와 있는 행정계획은 행정계획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 법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규격화된 절차도 없어요. 각 개별법에 따라요. 구속적 계획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로 개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법적 근거 없어도 국민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요, 이 행정계획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대외적으로 고시나 공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해요. 고시나 공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고시나 공고가 없는 행정계획도 효력이 발생한다. OX. X죠. 이게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판례 박스 보세요. 중복된 도시계획 이렇게 있죠? 중복됐다는 건 선행계획이 있는데 후행계획이 또 생긴 거야. 뭐가 이길까요? 최근에 만들어진 후행계획이 이겨.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 후행계획이 위법한 거야. 그러면 선행계획이 적용될 수 있죠. 근데 후행계획이 적법하다라면 후행계획이 우선돼. 1번 판례가 후행계획이 우선된다. 2번 판례가 후행계획이 만약에 위법하다라면 선행계획이 적용된다. 자, 어찌되었던 고시나 공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어떤 효력이냐는 행정계획마다 다르겠죠. 국토 이용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내용이겠고요. 그죠? 권리를 어떻게 바꾸냐, 도시 어떤 식으로 설계할까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행정계획의 효력은요, 집중효라는 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집중효. 자, 이 집중효라는 것은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불려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까는데 고속도로를 이렇게 깔았어요. 이게 고속도로 까는 데 있어서 계획 수립에 어떤 주된 행정기관이 있다고. 주로 뭐 국토부에서 만들겠죠. 근데 고속도로 깔면은 터널 뚫으면서 환경침해도 발생하니까 환경부도 관계가 있고요. 나무 심으니까 농림부도 관련이 있고요. 지자체가 막 이어지니까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련이 있고요. 관계된 기관들이 많아요. 그럼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런 주된 기관과 관계된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행정계획이 너무 포괄적으로 관계된 기관이 많다 보니까 주된 기관 하나고 관계된 기관만 12개야. 예컨대. 그럼 이거 따로따로 가서 다 검토하고 인허가 받고 이러면은 어느 세월에 행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어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된 기관의 인허가를 받으면 관계된 기관의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해요. 받은 것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만 받으면 돼요. 주된 기간에서 인허가 받으면 나머지 행정기관 따로따로 다 다닐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주된 기간으로 뭐 돼요? 집중돼요. 받은 곳으로 의제해줘. 집중이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목적 뭐겠어요? 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집중인데요. 이게 따로따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주된 기관에서 이거 다 심사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틀려. 행정계획의 집중효로 인해서 관계기관에서 받아야 된 인허가 요건은 불필요하다. OX. 요건 다 충족해야 돼. 근데 따로따로 갈 필요는 없고 어디서 다 심사해? 여기 다 심사하는 거야. 요건 다 충족해야 돼. 자, 행정기관 입장에서 이런 게 참 편하고 좋겠죠. 그죠?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있어야 되잖아. 만약에 여기에 불복해서 국민이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소송하고 관계된 기관 인허가 따로따로 다 소송하고 이러면은 국민 불편하겠죠? 국민도 소송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된 기관의 인허가만 소송하면 돼. 소송하면서 관계기관 인허가는 소외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소송하면서 얘도 함께 다투면 돼. 함께 다투면 돼. 함께 다투면 돼. 자, 그럼 이런 집중효라는 건 행정계획이라면 다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법적 근거 필요해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 있어야지 인정돼. 그러니까 집중에 대한 근거가 있는 계획은 인정이 되겠고 없는 계획은 인정이 안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관계기관의 인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도 거쳐야 돼요. 협의도 거쳐야 돼요. 막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 집중이라고 하더라.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파트는 이 행정계획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림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림은 항상 교재 제일 처음에 나오죠. 챕터 제일 처음에. 이거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고 돼 있죠. 그죠? 자, 행정청이 어떻게 통제해요? 절차에 따르게 한다든지, 감독청이 감독한다든지.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 행정부가 만든 행정계획을 행정부에서 절차에 따르게 하고 상급기관을 감독하게 하고. 그죠? 자, 그 다음 국회는 어떻게 통제해요? 국정조사 감사를 통해서 통제하는 거죠. 국정조사 감사. 그죠? 자, 그 다음에 법원에 대한 통제는 어때요? 형량, 명령.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나머지는 나열한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것만 알면 돼. 행정계획은 추상적인 것으로서 헌재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OX. X.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요. 자, 그 다음 국민에 의한 통제와 법원에 의한 통제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국민에 의한 통제 한번 볼게요.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죠? 수립 과정에 참여한다는 거는 행정계획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옆에 쓰세요. 사전 통제. 사전 통제.
자, 이거는 입안 신청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안 신청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뭔 말이냐, 계획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신청할 권리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신청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이걸 만약에 거부해버리면 이거 다툼의 대상이 돼요. 소송할 수 있어요. 왜? 신청권 있기 때문에 거부하면 다툴 수 있는 거야. 근데 봐봐, 신청할 권리도 없어. 거부하든 말든 뭐 어떻게 해? 너 신청할 권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신청권이 있어야 거부에 대해서 다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A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 계획이 갑돌이라는 국민한테 상당히 유익한 계획이야. 근데 이 A라는 계획이 이렇게 변경되었어요. B라는 계획으로. 근데 변경된 이 B라는 계획은 갑돌이한테 상당히 침입적인 거예요. 그러면 갑돌이는요, 계획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존 계획이, 그죠? 여기가 적죠. 기존 계획이 안 바뀌고 보장되거나 존속되거나 준수해줬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냐는 거야. 존속, 준수, 보장을 청구할 권리가 있냐는 거야. 그런 권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계획이요, 갑돌이 위해서 만들었어요? 공익성 만든 거지. 이게 뭐 계획이 국민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획이라는 말 자체가요, 확정이 아니잖아요. 변경될 수 있어 없어요? 변경될 수 있으니까 계획이지, 뭐 없으면 확정이라고 그러겠지. 계획은 가변적이고요, 공익우선적이기 때문에 계획의 국민이 자기를 위해서 계획 못 바꾸게, 이런 건 뭐 다 같은 말이죠. 청구할 권리 있겠어 없겠어? 또는 계획을 자기 유리한 거로 바꿔줘라, 이런 것도 청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자, 이런 거는 신청할 권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거를 거부하던 말던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신청 자체할 권리가 없는데 뭐 거부하던 말던 뭔 상관이야. 다만 이런 계획 변경 청구권은 우리나라 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 적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 적이 있는 거지 원래 인정 안 해. 자,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은 인정된다. OX? 여기서 인정돼요?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OX. 예외적으로 인정한 적 있잖아. 그죠? 그럼 틀려. 행정계획 청구 인정한다고 단정 지으면 틀려.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맞아요.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틀려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 인정한 적이 아예 없고요. 계획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계획 수립 전에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신청할 권리 있어 없어요? 그건 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법원에 관한 통제 배우면 끝나요. 자, 보세요. 법원에 관한 통제가 제일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법원은 재판하는 곳이에요. 위반하면 위법, 위반 안 하면 적법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지, 법원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수단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행정청의 계획 수립의 재량이 있어요. 계획 수립 재량. 이걸 뭐라고 하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라고 해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요즘에 조선 몇 시에 일어나서 공부해? 7시요. 7시. 굉장한 범법자죠. 수험생이면 한 5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계획이 있어요? 예. 7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공부 시작해요? 9시. 9시. 7시에 일어나면 위법하고 5시에 일어나면 적법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계획 짜는 사람 자유야. 그럼 뭐라 불러요? 계획재량이라고 하는 거죠. 뭐 5시에 기상을 하던 뭐 새벽 3시에 하던 짜는 사람 자유지. 그런 걸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재량이요. 여러분들이 배운 재량이 행정재량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미 존재하는 법을 집행하면서 있는 선택 결정이에요. 법 집행상 선택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법을 집행하면서 선택 결정하는 재량도 사법심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지 맘대로 계획 수립하는 뭐가 재량권이 더 넓어요? 훨씬 넓죠. 계획 짜는 거 지 자유예요. 백지 상태에서 지 맘대로 짜는 거야. 법원이 두 개 구별해요. 법원은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을 다 같은 재량이라고 하면서 구별하지 않는다. OX 구별해요. 근데 이런 넓은 재량권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법을 위반해서 위법하다,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법심사를 하려면 법 위반하면 위법, 법 위반하면 적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겠죠? 고속도로를 이렇게 깔던 뭐 이렇게 깔던 법에 나와 있어요. 계획 수립하는 사람 자유지.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사법심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법 위반했다 안 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한 게 독일의 형량명령 이론이라는 걸 도입해서 위법 적법을 구별하고 있어요. 형량명령 이론.
이 형량명령은 자, 관계된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관계된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했냐라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참 특이하지 않아요? 보통 법원에 사법심사 어떻게 한다고? 법 위반했냐 안 했냐 이거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된 이익 잘 비교하고 수립했니 안 했니 이렇게 가는 거야. 법 위반했니 안 했니 이게 안 되니까. 그럼 뭐 관계된 이익이라는 건 계획 수립하다 보면은 뭐 증진되는 공익도 있고 감수하는 공익도 있고 뭐 사익도 마찬가지죠. 뭐 고속도로 깔아. 그럼 기동성이 좋아져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고속도로 바로 옆에 살아서 뭐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익끼리, 공사익끼리, 뭐 사익 상호 간에 여러 관계된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를 해서 증진되는 이익이 최대치가 되게 하고 감소되는 이익이 최소치가 되게끔 해가지고 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정당하게 비교하지 못하는 것을 형량하자라고 하고 그림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 첫 번째 오형량. 그죠? 오형량. 이거는 뭐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특정 이익을 너무 치중하는 거야. 너무 고려하는 거지.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 박근혜 사촌 오빠가 살고 있어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깔았어요. 그럼 박근혜 사촌 오빠라는 특정 이익을 너무 고려했죠? 그럼 뭐예요? 오형량이야. 오버해서 고려한 거죠. 그러면 아무리 계획 수립에 재량이 있더라도 이렇게 정당하게 비교를 못한 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위법한 계획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있는 형량하자가 형량의 혜택. 혜택이라는 건 아예 비교 안 한 거예요. 아예 비교 안 한 거예요. 비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형량의 흥결. 자, 흥결한 건 뭐냐? 비교해야 될 이익 중에 뭔가 빼고 뭐 엄청 잘 비교했어. 그럼 뭔 소용이야? 그러니까 뭔가 비교해야 될 이익 중에 뭔가를 누락하고 비교한 거예요. 아무리 비교 잘해봤자 소용없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뭐다? 계획 수립에 재량이 있더라도 관계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하고 수립해야 되는데 정당하게 비교하지 못한 형량 하자, 오형량 혜택, 흥결이 있으면 아무리 계획 재량이 있어도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다? 위법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왜? 법 어겼다 안 어겼다 이게 아니죠 지금. 그죠? 이렇게 이런 걸 형량명령 이론이라고 해요. 행정계획은 여기까지예요. 다 배웠어요. 마인드맵 보세요. 행정행위죠. 그죠? 행정행위. 그러면 행정행위 파트 가서 그림 한번 볼까요? 행정행위 파트. 기본서.
그림 좌측 상단에 행정청이 하는 법 집행이에요. 행정이라는 거. 그죠? 근데 법을 집행하게 되면은 걸리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법률행위죠. 그 그림에 있는 거 제가 쓰는 거 동그라미 치세요. 법률행위에. 근데 이 법 집행을요, 자율적으로 해요. 너 세금 내든 말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요? 강제적이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세금 내. 군입 때 해. 강제적. 합의해서 해요? 일방적으로 해? 일방적으로 하죠. 자, 행정행위 위에다가 강학상이라고 씁니다. 강학상. 자, 이거는 뭐냐? 강학상. 학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행정이라고. 이 행정행위 개념은 왜 만들어졌냐면, 많은 행정작용들이 있죠. 우리 배웠던 것만 해도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계획. 그죠? 그 다음 행정행위고, 그 다음 뭐 기타 작용, 확약, 계약 뭐 쭉 있단 말이야. 그 많은 작용들이 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작용이 뭔지를 밝히기 위해서 만든 거야. 행정작용 중에서 뭐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작용이에요? 행정행위. 왜 소송의 대상이 되냐? 권리에 영향을 줘야 소송을 하죠. 뭐 걸어가고 물 마시고는 단순 사실을 왜 소송해? 강제적이어야 소송을 하지 비권력적이면 소송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비권력적이면 지 맘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소송해요? 그죠?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하니까 소송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일방적으로 하니까. 합의해서 하면 동의 안 해주면 되지 뭐하러 소송해? 그러니까 다 소송할 필요성이 있는 개념 징표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막 그죠? 권리움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는 소송의 대상이 뭔지를 밝히려고 만든 거야. 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학자들이.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행정이라고 부르는데 현실적으로 법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 실정법. 법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법에는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처분이라고. 자, 처분이라는 건 이거 다 똑같아요. 법 집행, 법률행위, 권력적, 단독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말이죠. 처분이랑 행정이니까. 같은 말인데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 처분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 기타 준하는 작용. 뭔 말이냐? 기타다라고 하면 행정행위 외의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준하게 볼 수 있으면 뭐로는 봐줘? 처분으로 봐줘. 소송의 대상으로 봐줘. 이런 말이 더 붙어 있어요. 그럼 행정작용 뼈대로 그려볼게요. 행정입법, 행정계획, 그 다음에 행정행위, 그 다음 기타 작용. 그러면 이 행정행위라는 건 법률행위고 권력적이고 단독행위, 법집행이에요. 소송의 대상이에요. 근데 처분이란 말에는 무슨 말이 붙어있냐면 그게 아니더라도 행정행위가 아니더라도 얘들이 아니지 뭐. 행정행위 아니지만 거기에서 뭐하게 볼 수 있는 거? 준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뭐로는 봐주겠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봐주겠다. 자, 오늘 다 배웠던 거야. 법 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안 되니까 뭘 매기로 했어요? 처분을 매기로 해서 소송했잖아요. 근데 이 법 중에서요, 바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있었어. 그게 뭐예요? 처분법규죠. 두밀분급 폐지조례, 법무사법 시행규칙, 약제상환금액 고시, 그죠? 쭉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법이니까 원래는 행정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소외 대상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소외 대상으로 봐줬어요? 거기에 뭐하게 봐준 거예요? 준하게 봐준 거지. 나머지 법들, 법규명령, 종류, 행정규칙, 종류 다 소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행정계획 중에 우리 볼래요? 행정계획이랑 행정이랑 다르잖아요. 계획 수립한 거 행정이 집행한 건데 다르잖아. 근데 행정계획 중에 어떤 계획은 뭐의 성질과 비슷해요? 행정행위다 이렇게 안 적었죠? 행정행위와 비슷하다고 적었죠? 그러니까 원래 행정계획은 행정소의 대상이 아닌데 행정계획 중에 뭐는 행정행위에 준하게 봐준 거예요? 구속적 계획들. 사례 뭐 있어요? 여기 있네. 국토이용계획, 환권계획, 도시관리계획 뭐 이런 거. 그죠?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행정행위에 준하게 봐준 거죠. 그래서 소송 받아준 거야. 자, 제가 분필 주기를 여기서 들어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걸리면 변동이 있어 없어요?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죠. 경찰이요. 제가 경찰서 가기 싫은데 경찰 제 몸을 들어다 경찰서에 갖다 놨어요.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예요? 제가 경찰서에 가기 싫은데 강제로 가면은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져요? 뭐 걸리면 변동이 있어요? 없어. 사실행위야. 근데 왜 대답을 못해? 아, 한동안 이렇게 보죠,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대답 못한 이유는 강제성이 동반이 되니까, 저거, 이런 거잖아.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 분필주기에 들어서 옮겨놓은 거랑, 제 몸을 달랑 들어서 가기 싫은데 경찰서 갖다 놓은 거랑 사실 똑같아요. 사실행위야. 근데 지금 내가 가기 싫은데 강제로 끌려가면 뭔가 나는 침해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이 기타 작용 중에 사실행위 중에 사실행위는 원래 행정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잖아. 근데 사실행위 중에서도 강제성이 동반되는 그런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지만 행정행위에 뭐 하게 봐줘요? 준하게 봐서 소외 대상 인정을 한다고. 그럼 기타 준하는 장면 밑에 쓰면 되죠. 처분법규, 구속적 계획, 권력적 사실행위 이거 쓰면 되죠. 그럼 요 말이 더 붙어 있다 보니까 행정행위와 처분이 같은 말이지만 뭐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처분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처분 좀 더 넓다. 왜? 행정행위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뭐하게 볼 수 있으면 준하게 볼 수 있으면 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봐주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여기 이제 행정행위 개념에서의 논의예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행정행위라는 것과 행정청이 하는 법집행, 권력적 단독행위, 법률행위 뭐 이런 거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법에 규정된 처분이라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처분은 행정행위가 아니더라도 준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처분으로 봐줘요. 소외 대상으로 봐준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건 그냥 처분이고요. 넘겨보면은 이제 박스에 일반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냥 처분과 이 처분 앞에 일반이란 말이 붙었어. 이게 뭐가 다르냐? 그냥 처분은요, 이게 똑같이 처분인데 일반이란 말이 있고 없고 차이죠. 그냥 처분은 특정을 대상으로 해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해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 근데 일반 처분은 특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을 대상으로 해요. 불특정을 대상으로 해요. 그냥 처분은 뭐다? 특정 사람, 특정 사물. 일반 처분은 뭐다? 불특정 사람, 불특정 사물.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대인적 일반 처분. 불특정 사물을 대상으로 하면 대물적 일반 처분. 찾았습니까? 자, 대인적 일반 처분 두 번째를 중간에 가로에 보면 사례 나와 있어요. 시위 참가자 해산명령 처분이에요. 근데 대상이 시위 참가자 갑, 시위 참가자 을 이렇게 하면 그냥 처분일 텐데 그냥 불특정 다수의 시위 참가자, 시위 참가한 사람들 그냥 처분이에요? 일반 처분이에요? 일반 처분. 시위 참가자니까 대인적 일반 처분이 대물적 일반 처분이에요. 대인적 일반 처분이죠. 야간 공원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공원에 출입하지 마. 특정 주민만, 불특정 주민 다. 불특정 주민 다. 불특정을 대상하니까 그냥 처분이 일반 처분이에요? 일반 처분. 대물적 일반 처분 보세요. 뭐 다른 말로 물적 행정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가로의 사례, 주정차 금지 표시가 이런 거 본 적 있죠? 여기 앞에는 갑돌이 차만 못 세워요. 불특정 자동차 다 못 세워요. 불특정 자동차 일반 처분이잖아. 자동차 사람이요 사물이에요. 사물 대물적 일반 처분이죠. 이 사례 시험 많이 나왔어요. 시위 참가자 해산명령이라는 주정차 금지 표시가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도로의 공용 지정, 도로 동그라미, 공시 지가 결정, 지에다 동그라미, 골동품의 문화재 지정, 요거 일단 됐고요.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 지구, 지에 동그라미, 지역, 지에 동그라미, 지, 땅이죠? 땅. 그죠? 도로, 땅 이런 걸 도로 한 개, 두 개 이렇게 얘기해요? 땅 하나, 땅 두 개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산 명사죠? 도로나 땅을 대상으로 하면 그거는 그냥 처분을 안 하고 일반 처분이라고 해요. 근데 도로나 땅 이런 게 사람이요 사물이에요? 사물이니까 대물적 일반 처분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대물적 일반 처분. 됐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행정행위의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꼭 알아야 돼. 법집행인데 어떻게 한다? 법률행위, 권력적, 변동행위.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고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이 행정행위예요. 그죠? 법집행 우월적 주의에서 하잖아. 그죠? 현실에서는 처분이라고 부르고. 그죠? 개념 잘 정리하고 일반 처분이라는 개념과 사례들까지가 개념에서 논의야. 그럼 이제 뭐 배우냐? 행정의 종류 배울 차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정말 다양하게 분류해놔요. 그래서 요거는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